이열러 더 들어오셔도 돼요. 더 들어오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빠의 취향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TV에서 굉장히 우연찮은 기회에 서울엔 내 집이 없다 라는 프로그램을 접했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는데 정말 그림 같은 집이 많았습니다. 약 1년간을 좀 집짓기라는 틀 안에서 헤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아주 비전문적인 식견이 생겼고요. 뭐 아무튼 비전문적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았나 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업자분들이 보시기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주관적인 견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냥 너그러운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집마다 매우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각기 다른 개인, 또 다른 설계자, 다른 시공자가 각기 다른 환경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집을 리뷰해보는 이유는 정말 건축주의 요구를 제대로 담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리뷰할 집은 최근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에 방영된 김포 캠핑장 하우스입니다. 별로 즐겨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본방 정주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리뷰의 목적은 각각의 주택이 가진 소프트웨어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보에 대해 좀 공유해보기 위함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영상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 집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눈에 띄었던 것은 설계사무소였어요. 집을 보고 이 집은 정말 대단한 설계사,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방송에서 취미 만수를 하고 소개되었었는데 이런저런 취미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취미를 하나씩 집안에 담아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의 기능적인 부분은 살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살리고 플러스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를 그대로 담으면서 건축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역시나 유타건축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김창균 소장님의 작품이었어요. 유타건축은 집짓기 초반 정보검색 과정에서 정말 많이 접했던 사무소고요. 뭐 잡지나 책을 보면 그냥 다 유타예요. 최근에 방문했던 여수 돌산의 카페 모이핀도 유타건축의 작품이었는데 이 카페는 가본 사람만 그 유형을 압니다. 정말 웅장하고 정말 멋지죠. 다시 돌아와서 유타건축이 설계한 집의 내부와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디자인만큼은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었어요. 집 외관도 마찬가지고요. 내부의 컨셉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유타건축은 메이저 건축 사무소로서 충분히 알려진 곳이고요. 누구나 예쁜 집을 짓고 싶죠. 하지만 이른바 설계비가 그만큼 비싸겠죠.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설계비가 비싸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시공비가 책정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 집을 짓는데 인테리어 또한 저가의 세팅이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집을 짓기 전에 단순 자료조사만 할 때는 집짓기에 대한 로망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공의 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각성이 많이 되고요.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제 채널 영상에서 설계사무소와 설계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 본 적이 있는데 그 편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꿈, 내 가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라이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집을 지으시려면 유타건축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눈에 띄었던 것은 집 내부의 스키플로어예요. 스키플로어란 말 그대로 스킵과 플로어의 합성어인데 층을 날려버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1층과 2층 사이에 1.5층을 만든다든지 반층차 높이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집의 공간감과 입체감이 굉장히 증배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저희 집에도 스키플로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3층에서 4층 다락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3.5층에 약간의 스키플로어가 있고요. 그 후 계단을 이용해 4층으로 진입합니다. 우리 집 스키플로어의 아랫부분은 아이 놀이방과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윗부분은 저의 작업 공간 또는 가족의 좌식, 생활 공간, 차 마시는 공간 정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스키플로어의 장점은 공간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간이 주는 재미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입체적이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그냥 단순한 평면적 분할을 넘어서 색다른 연출이 가능하죠.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하나의 바닥으로 공간을 구성하기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좀 나는 큰 소파를 놓고 싶다. 또 큰 카펫을 깔고 싶다. 우리 집 거실에 이게 깔려야 한다면 참 공간 구성하기 애매해지는 거고요.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글쎄요. 또한 집의 바닥 면적이 좁은데 스키플로어를 그냥 시도한다? 그것도 글쎄요. 하지만 저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하나의 별도의 공간을 위아래로 구성해주는 목적이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추천은 안 되겠죠. 이와 관련지어서 김포주택의 이 빔 프로젝터 벽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스키플로어로 구성된 푹신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보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벽지를 하얗게 칠하고 빔을 쏘면 TV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본 집의 경우 스키플로어의 활용 가능성을 빔 프로젝터 벽지를 통해서 극대화한 것에 찬사를 보냈어요. 빔 프로젝터 벽지는 이미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눈에 띄었던 건 가족에 대한 배려예요. 이것은 딸 키우는 아빠인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걸 증명한 것은 첫 번째 동선이에요. 주택에서 동선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을 지으면서 설계사님께 부탁했던 부분은 샤워, 세탁, 그리고 파우더룸을 하나의 동선 안에 묶어주길 바랬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사실 그 부분에서 동선의 효율화를 추구하면 좀 소요 시간이나 좀 말도 안 되는 어질러짐을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설계사님께서 설계를 해주셨고요. 이 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층 침실의 경우 아이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를 설치했더라고요. 가변형 벽체는 추후 언제든지 철거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방의 형태와 공간 규모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 때 아주 효율적일 것 같아요. 또한 2층 그 아이들 침실, 부부 침실 이 주거 공간과 1층 별채와 가운데 회랑으로 대표되는 생활 공간으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지점에 다이닝룸을 배치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와야 좋잖아요. 그렇게 한 점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거주 공간에서 생활 공간, 이 놀이 공간으로 가려면 반드시 부모가 있는 어떤 한 공간을 거치게 만드는 거.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희 집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집은 설계 초반부터 그냥 가족의 목소리가 한 장 안에서 공유되면 좋겠다라고 좀 그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즉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목소리가 하나의 장 안에서 울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설계사님 자랑은 아니지만 이 설계 부분 보고 저 박수 쳤습니다. 아이는 스키플로어 아래에서 놀고요. 저는 그 위에서 일을 하고 와이프는 그 앞에 소파에 앉아서 서로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공간 안에서 소통이 되는 그러한 구조 말이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집의 동선과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설계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이 모여지는 방법과 소통의 방법이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담장입니다. 이 집을 자세히 보시면 담장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집들이 담장을 만들거나 담장을 만들지 않고 벽체로 외부를 감싸고 안쪽에 중정이라는 공간을 미음자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 집도 그러했고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역시나 이것도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담장을 세울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무엇인가? 이 주택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지구 단위 계획과 이 토지에 걸려있는 법령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제 채널에서 언급한 아래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저희 토지의 지구 단위 계획 중 몇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 같은 점포주택의 경우 1층 전면부 외벽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 창문을 해야 됩니다. 또 담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등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정해야 되나 싶은 것도 정해놨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고요. 법령과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좀 어설픈 해석을 기반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하세요.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김포 집의 경우 이 담장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에 본체와 별체를 이렇게 두고요. 그 가운데를 회랑과 벽체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요. 당연히 이쪽은 건물의 본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벽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안쪽은 녹지를 형성해서 집의 안정성은 높이고요. 건축주의 요구를 이 안에 조화롭게 담아낸, 즉 이 안에서 별채에서 취미도 하고요. 가운데에서 홈캠핑도 하고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요. 그 복도를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공감했던 부분은 녹지인데요. 본편 마지막 부분 그 건축주분께서 MC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관리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녹지는 좀 작게 구성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 집을 지으며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궈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택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조경이 전원주택 생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전원주택 라이프의 되게 낭만적인 측면, 즐기자라는 이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전원주택 라이프를 정리하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5년 이내, 3년 이내에 전원주택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는 사람도 그러한 이유도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에 공감했던 이유는 저부터도 저의 성격상 어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저 자진 의사에 의해서 거의 설계 과정에서 뺐다고 여겨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좀 부지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고 이 매무새가 좋다면 이 잔디 추천드리고요. 나는 부지런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손끝의 감각도 좋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잔디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김포의 전원주택을 리뷰해봤습니다. 일단 자재, 어떤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주가 아무리 공부해도 리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과감하게 배제하고요. 다소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봤거든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또 똑같이 리뷰를 통해서 그 집이,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꽤나 괜찮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